지난 2월 영국의 유명 브랜드 JW 앤더슨이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와의 콜라보 소식이었습니다. 달려라 하니는 1980년대 KBS에서 방영된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JW 앤더슨 측은 이 만화의 원작자인 이진주 씨에게 연락을 해서 콜라보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JW 앤더슨의 애니메이션 사랑은 꽤 유명한데요. JW 앤더슨이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또 다른 브랜드 로에베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와도 협업했죠. 그리고 JW 앤더슨처럼 애니메이션에 꽂혀있는 명품 브랜드 또 있습니다. 구찌는 도라에몽과 콜라보했습니다. 미키마우스와는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고요. 언더커버는 에반게리온과 협업했고, 발렌시아가는 심슨 가족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죠. 그야말로 캐릭터 콜라보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계속해서 소환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2002년 무라카미 다카시와 루이비통의 협업이 명품 브랜드와 캐릭터 콜라보 열풍의 시발점이었거든요. 당시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마크 제이콥스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직접 섭외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캐릭터로 100년 역사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탈바꿈시켰고요. 루이비통 핸드백은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둘의 콜라보는 13년 동안이나 지속됐고요. 완벽한 윈윈이었습니다. 할머니 브랜드였던 루이비통이 놀랍게 회춘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등극했고요. 루이비통과 협업하는 동안 무라카미의 작품 가격은 3배 이상 폭등했죠. 무라카미 다카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고요.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무라카미 다카시의 위상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제2의 무라카미 다카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면요. 무라카미 다카시, 아시아의 앤디 워홀이라 불립니다. 아트 비즈니스의 규칙을 새롭게 쓴 현대미술 작가로 꼽히고요. 1962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 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엔 일본 애니메이션을 차용해 팝아트스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타 작가로 급부상했고요. 전 세계 부호들이 무라카미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퍼렐 윌리엄스가 무라카미의 단골 고객이 됐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무라카미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고요. 빅뱅의 멤버 탑은 무라카미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의뢰해서 받기도 했죠. 그리고 무라카미는 갤러리 밖으로도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다양한 굿즈 상품을 히트시켰습니다. 슈프림, 반스, 유니클로 같은 초일류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빌리 아일리시 같은 슈퍼스타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었고요. 버즈라블로와는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죠. 버즈라블로의 루이비통 데뷔 패션쇼에서 카니에 웨스트 옆자리에 앉았던 인물도 무라카미 다카시였고요. 또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시됐습니다. 구글의 첫 페이지에 등장했습니다. 뉴욕 메이시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등장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55만 명에 육박합니다. 무라카미 작품은 경매 시장에서 매년 200억 원어치 이상이 거래되고요. 물론 무라카미 다카시에게 늘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에 터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라카미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전시가 취소됐고 9년을 쏟아부은 SF 영화의 제작이 중단됐죠. 무라카미 다카시는 자신의 회사 카이카의 키키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고백했고요. 그런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바로 NFT 시장이었습니다. 무라카미의 대표작 꽃을 모티브로 한 NFT를 출시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클론 X라는 3D 아바타 캐릭터로 메가히트를 기록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가상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성작가라는 평가를 받았죠. 여기까지가 지난 30여 년간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룬 성취입니다. 저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성공 비결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믹스. 무라카미 다카시는 섞기의 천재입니다. 지금부터 무라카미 다카시가 무엇을 어떻게 섞어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의외로 가방끈이 긴 아티스트입니다. 도쿄 예술대학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마쳤는데요. 무라카미가 학교에 오래 몸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외 미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에서 전 세계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서구 미술의 역사와 문맥을 모르는 건 스포츠의 규칙을 모르고 그 경기를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일본의 전통회화 니혼가를 전공한 것도 해외 진출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니혼가는 일본과 유럽의 전통 회화 기법을 결합한 그림인데요. 무라카미는 니혼가를 연구하면서 일본과 서양의 미술을 어떻게 섞을지 고민했던 거죠. 참고로 물방울무늬 호박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쿠사마 야요이의 전공도 니혼가였고요. 결국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계에서 통할 만한 일본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도라에몽, 헬로키티와 같은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일본 다음의 원천이라 생각했거든요. 서양인들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쉽게 소비할 수 있을 거라
거라 판단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1993년 미스터 도브라는 캐릭터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도라에몽과 미국의 미키마우스를 반반씩 섞은 캐릭터였죠. 이후에도 무라카미의 일본과 서양 섞이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이 캐릭터를 일본의 전통적인 화풍으로 그리기도 했죠. 퍼리 윌리엄스 같은 미국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를 창조했죠. 그 결과 무라카미 다카시는 서구권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과 서양이 섞인 무라카미의 작품은 앤디 워홀과도 제프 쿤스와도 확실히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온갖 비난이 무라카미에게 날아들었죠. 스스로 대단한 걸 창작할 수 없으니까 일본 컨텐츠를 끌어모았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베껴서 비싸게 팔아먹는 사기꾼이네. 그러나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러한 말들에 조용히 대꾸했죠. 일본 애니메이션의 개성을 증폭시켜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은 작가가 저 말고 또 있었나요? 무라카미의 당당한 태도에 일본에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요. 저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사례가 한국의 아티스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죠. 세계에서 통하려면 한국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섞어야 합니다. 국악과 신스팝을 섞어서 범 내려온다를 만든 이날치, 유럽의 클럽에서 한글 가사로 노래하는 DJ 패기구처럼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세계에서 통할 만한 한국다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서양의 문화와 섞어서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탄생시켜 보시고요. 이것이 석기의 천재 무라카미 다카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원래 무라카미 다카시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무라카미가 어려서부터 만화 영화에 푹 빠진 오타쿠였거든요. 은하철도 999, 우주전함 야마토를 보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나갔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에겐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고요. 결국 무라카미 다카시는 만화가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현대미술 작가로 데뷔했고요.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처럼 그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그림은 7살짜리 아이 그림 같았습니다. 꽃, 문어, 버섯 캐릭터는 하나같이 천진난만했고요. 색감과 선은 지나치게 발랄했죠. 그런데요, 반전은 이 그림이 내포한 메시지였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이 그림 안에는 어른들의 어두운 욕망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개발 만능주의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몸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다리까지도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문어, 심지어 이 깜찍한 꽃 캐릭터조차 히로시마 원자폭 폭탄 투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 이면에 공포를 담아냈다고 하고요. 귀여움과 재앙, 이건 아주 다르지만 사실 같은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다카시는 아이의 탈을 쓰고서 어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을 활짝 여는 거고요. 저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보면서 어른과 아이의 세계를 섞는 것이 아주 파워풀하다고 느꼈는데요. 오랜 기간 인기를 끈 캐릭터 중에 유독 조숙한 꼬마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 짱구는 매우 성숙한 이성 취향을 지녔고요. 심슨 가족은 깜찍한 외모로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합니다. 귀여운 테디베어 인형 테드는 변태 취향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어른과 아이를 섞어서 히트한 캐릭터들이죠. 생전에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평생을 소비했다. 무라카미 다카시도 피카소처럼 그리는 아티스트가 아닐까요? 그는 늘 어른의 주제를 유아틱한 그림에 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한때 만화가를 꿈꿨던 무라카미 다카시에겐 잘 그리는 것보다 아이처럼 그리는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었던 것 같고요. 올 6월 무라카미 다카시의 트윗 하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라카미 플라워 보유자 여러분, 프로젝트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22년 NFT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왔고 무라카미 다카시가 발매한 NFT도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대부분의 팬들은 무라카미 탓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이라며 그에게 지지를 보내주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요, 자신의 작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팬들에게 사과하는 아티스트가 또 있었나요? 이건 무라카미 다카시가 스스로를 비즈니스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20대 후반에 쓴 예술 기업론이라는 책을 볼까요? 모든 화가는 기업가다. 예술은 돈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 실제로 무라카미 다카시는 노골적으로 돈을 쫓는 예술가입니다. 처음에는 대부호를 공략했습니다.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자 공략을 마무리한 후에는 대중들에게 접근했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플라워볼 시리즈를 만들면서 같은 작품으로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인쇄물을 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방석, 베개, 가방, 티셔츠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굿즈를 출시했고요. 그런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 많은 작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산하고 있을까요? 무라카미 다카시가 2001년에 설립한
카이카이 스튜디오에 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라카미를 위해 일합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주로 컨셉을 내고 그의 조수들이 작품을 만드는 구조죠. 카이카이 스튜디오는 이런 분업 시스템으로 미술품의 대량 복제 시대를 열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 이 정도면 완벽한 비즈니스맨 아닌가요? 그리고 2021년 무라카미 다카시는 NFT 시장에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의 자녀들이 온종일 집에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만 했거든요. 친구들과는 줌으로 소통했고요. 또 미국의 NFT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690억 원에 팔린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었음을 확신했고요. 그때부터 무라카미는 NFT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신의 대표작 플라워 시리즈를 디지털 픽셀로 구현해서 발행했습니다. 또 가상운동화 제조사 아티팩트와 협업해서 3D 아바타 캐릭터 클론X를 출시했고요. 클론X는 지난 5월까지 520억 원어치가 거래되면서 대성공을 거뒀죠. 무라카미 다카시는 NFT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기성작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다카시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철저히 비즈니스맨처럼 행동하세요. 팔릴 만한 제품을 출시하세요. 고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사과도 하세요. 이것이 나이 60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비즈니스맨 무라카미 다카시의 가르침입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동양과 서양을 섞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섞었고요. 예술과 비즈니스를 섞었죠. 이것이 무라카미 다카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팔리는 브랜드의 자리를 지킨 비결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저 브랜드보이의 두 번째 책 믹스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믹스는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석기의 천재들을 분석한 책인데요. 이 시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잘 섞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거든요. 버즈라블로, 봉준호, 싸이, 손정희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석기의 천재들이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섞으셨나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고 싶으신 분들께 믹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든 빌리 아이리시의 뮤직비디오 보여드리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